받은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위탁 임대하거나 팔아야 하는데 그 농지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 보도자료에서는 농지 보전 및 관리 강화 취지에서 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간 2022년 하반기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교차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생산시설을 농지에서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부지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나 산업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농지의 불법 전용 실태를 집중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제도 보완이 되면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농지 관련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효를 반영하듯 증여받은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임대 위탁하거나 팔아야 하는데 그 농지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농지 신규 취득이야 뭐 좀 그렇다 치고 이처럼 이미 보유 중인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 보도자료 내용과 질문받은 증여농지 관련 답변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보유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이용실태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2017년부터 2021년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와 동일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즉 부재지주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동안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 농지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행정조사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농지법 개정으로 매년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는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간 농지 불법 전용 및 부정 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실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을 보면 농림식품부는 체계적 교차 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9월 27일 수립하였으며 특히 가짜 버섯 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 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서 해당 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차 단속은 A 시군구 농지 담당자가 B 시군구로 파견되어 현장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본인이 인허가를 내주고 본인이 인허가 내준 사업을 단속하라고 하면 사실 뭐 단속이 잘 되겠습니까? 따라서 관할 업무 지역을 바꿔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교차 단속의 취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버섯 재배사, 축사, 곤충 사육사는 1614개소로 해당 시설 전수를 조사해서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 후 가축 사육이나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 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농지에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로 부정 사용하는 것일까요?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으로 농지 전용 허가에 비해 훨씬 절차가 수월하고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농지에 산업 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사나 곤충 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관련 질문 중 상당 부분이 증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증여받은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위탁 임대하거나 팔아야 하는데 그 농지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증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반드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농지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쌍방간 계약의 일종입니다.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농지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가 가능하나 증여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에 일반 농지 매매와 같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최근까지도 증여받은 즉시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 라는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관련 질문을 엮어서 발행하는 농지민원 사례집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은 불가능, 취득 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하면서 법조문을 근거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소유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 1항 6호에는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 이용 목적으로 소유가 허용된 농지이므로 자기의 농업 경영 이용 중 농업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 변경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 경영 없이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국민은 농지법 위반하면 벌금에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지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농지은행은 왜 최근까지도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탁 임대를 받아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 또한 왜 그랬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앞서 증여는 매매처럼 쌍방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은 매매 취득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거나 개인과 임대차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지를 증여받기는 해야겠는데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증여 개시 전에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증여를 받아야만 농지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위원회 신설 등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되었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지 대장 제도 시행에 따른 농지 임대차 신고도 의무화되었고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농업인이 농지를 보유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영농을 할 수 없는 비농업인이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를 이해하기에 앞서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를 소유할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만 농지의 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의 개정 내용을 새롭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이 중요하다라고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농지 소유 제한, 즉 어떤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자격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은 농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 자격 관련 규정 중 일반인과 관계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인데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여기서 농업 경영이란 그냥 영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2조에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즉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소유농지는 반드시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여기서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했으나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세대원 모두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속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속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하도록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 농지라 하더라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란 8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다가 이농이란 주소 이전과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영농을 그만두는 경우에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농지처럼 영농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상속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또는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다가 이농한 경우, 즉 영농을 그만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는 허용하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소유가 가능한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지는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 초과 면적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형식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다음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농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도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4조 2항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이미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법 제34조 2항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사실 우리가 평균 경사율이 15%인지 몇 %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농지를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하는데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시장 군수가 지역이나 규모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사해서 고시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시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좀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농지는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23조는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는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 4항에서는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농지의 관리 체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농지법 위반 없이 적법하게 농지를 임대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